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입니다. 평택항 행정구역 경계 분쟁 문제가 평택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8일 오후 2시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고 평택항의 서부두 신규 매립지 관할은 평택시 귀속이 당연하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수하자! 사수하자! 이날 총 걸기대회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동훈 사무국장의 경과보고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 20일까지 전 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소환병운동을 벌여서 21만 2천여 명의 소환병을 받았고, 김찬규 상임대표는 지금 평택 시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건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평택항 신생 매립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성 있게 과감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권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유이동 의원은 현재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에는 전기와 통신, 심지어 물까지 평택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구역을 요구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행정구역은 당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역의 이기주의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택시장직을 걸고 4월 13일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객관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구역상 저희 평택항으로 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걸기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평택 시민이 지금 어려운 경제에서 그걸 매립을 했는데 그거 당연히 평택시를 줘야죠. 전기, 가스, 모든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평택 지역을 통해서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지리적 원칙 또 물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일제강점기 때 그어진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결정한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행정구역은 현재 당진시입니다. 하지만 서부두로 들어가는 길은 평택에만 있습니다. 게다가 인 허가를 제외하고 소방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까지 평택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귀속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JBCN 뉴스 김윤희입니다. 시의원과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관광성 논란이었는데 경기도의회 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외 연수 비용을 반납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틀 전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해외 연수를 떠났는데 전체 비용 중에 50% 정도를 의원들이 각자가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에 정태석 기자입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1시 5분 비행기로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일정은 9박 11일, 연수지는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입니다. 공식적인 스케줄을 보니 유럽 국가의 대중교통시설과 도시 재생 사례,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등 전반적으로 산권이 소관 업무로 짜여졌습니다. 외유성 논란을 의식한 건지 사실상 자유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국가의 좋은 점 등을 평택시 행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게 이번 해외 연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의원들 해외 연수라고 하면 이른바 놀다 오는 거 아니냐는 강한 인식 때문입니다. 여기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아 가는 건데. 이번엔 시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원들 각자가 전체 비용의 반을 부담하며 다녀오는 연수라고 했더니 얘기는 달라집니다. 자기 비용도 또 가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빼곡히 담겨진 일정과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함께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화에서도 좋은 방향이 많이 나오겠죠. 좋게 생각합니다. 해외 연수로 이어지는 후속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저 자체 보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설득이나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공청회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마다 터져나오는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 이제는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JBC 뉴스 정태석입니다. 올 한 해도 풍년을 기원하는 통수식이 치러졌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8일 경기 평택 오성면 기름양수장에서 2015년 풍년기원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통수식에는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을 비롯해 공재광 평택시장, 염동식 도의원, 오명근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기진 지사장은 80년의 역사를 가진 기름양수장은 평택호에 맑은 물을 공급해 슈퍼오닝 쌀 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곳이라며 올 한 해 농사도 잘 마무리돼서 농민들의 마음이 훈훈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미 중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평택의 명품 슈퍼오닝 쌀 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재광 평택시장도 시의원들의 협조로 전년 대비 24% 증가된 농업 예산을 확보했지만 내년엔 더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며 모든 농업 용수를 파악해 모든 문제를 금년도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우리 시 자체 예산 대비 전년 대비 24%가 증가된 전례 없는 농업 예산 확대 편성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우수 인재 채용과 전문성 향상, 균등한 보직 등을 위한 인사혁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4대 분야 18개 세부 추진 계획을 내용으로 한 이번 인사혁신 방안은 보직이나 연공 서열에 관계없이 성과 중심의 인사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도는 주요 시책 추진 우수자와 갈등 또는 민원 해결 기여자 등을 대상으로 발탁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5급 팀장급 서열 파괴 인사 방침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7급 이하 일반직으로 채용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화성시가 정보화 마을 운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교육은 대한적십자 전문 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화성시 8개 정보화 마을에는 7만여 명의 체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약 8억여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2015년판 외교청서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교과서가 국가 홍보지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공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역사 퇴행적 행보를 멈추지 않는 한 한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